소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소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안 들려가지고요. 소리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농아인들입니다. 간혹 9살, 7살, 10몇 살 때 청력을 상실한 농아인들 중에는 본인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그 노래 부르는 농아인들도 간혹 만납니다만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어렸을 때 소리는 들었겠지만 기억이 없어가지고 전혀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 박수 치는 동작만 보지. 자, 보세요. 지금은 소리를 제가 냈죠. 지금은 제가 소리 안 냈죠. 그러면 농아인이 봤을 때는 소리가 다 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소리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물건에서도 소리가 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런 우리 A4 용지인데 이 종이도 되게 소리가 크죠. 자, 보세요. 네. 그리고 볼펜, 예, 볼펜 뒤 이렇게 딱딱. 예. 이것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죠. 그리고 사탕, 제가 아까 사탕 먹었는데 이 사탕 이거 하나 까먹으려고 해도 조용할 때 이 사탕 하나 까먹으려고 해도 이 사탕 바삭바삭 이 비닐 소리 얼마나 크게 납니까? 예. 이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농아인들은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 소리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왜?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볼펜 가지고 책상을 똑딱거리고 음료수 마시고 음료수 그 캔을 콕콕콕콕 찌르기도 하고 신발 신은 그 신는 그 신체로 책상을 발로 툭툭툭툭 쳐서 툭툭툭툭 소리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울 때 종이로 부채질 할 때 이 소리, 우리는 이 부채질 하더라도 이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 안 나게 해서 부채질 하지 않습니다. 소리 나면 한 번 더 접어서 소리 안 나도록 해서 이렇게 부채질 하죠. 근데 농아인들은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것도 소리 내면서 부채질 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데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부시럭부시럭 이런 소리를 내면은 우리 귀가 들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 싶어서 다 쳐다보죠. 그러면 농아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은, 우리 건청인들은 비소리,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밖에 비소리를 듣고 아 지금 밖에 비가 오구나 알죠. 근데 농아인들은 눈으로 비를 맞고 비 오는 거를 이렇게 쳐다봐야 아 비가 오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문이 다 닫혀져 있어서 저 밖에서 누구야 부르는 소리 듣고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이 다 닫히면 소리가 안 들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간혹 농아인하고 같이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면 어쩌다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동전 떨어지죠. 예, 동전 떨어지면 우리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듣고 동전을 주워야 되죠. 뭐 죽기도 하고. 근데 자주 있었습니다만 농아인 저쪽 옆 화장실에서 우리 농아인이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고 예 나오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전 떨어졌다고 돈 집으라고 하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래. 그러면서 제가 가가지고 동전 집어서 돈 떨어졌다라고 주면 농아인은 세상에 그 화장실 딱 이렇게 밀폐된 아무도 안 보이게 하는 되어진 그 공간에서 돈이 떨어졌는데 이 돈 떨어진 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무슨 제가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이렇게 밥 해 먹죠. 예, 그 압력밥솥 추가 이렇게 칙칙칙칙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 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 나느냐 이제 제가 수화를 잘하니까 이거 소리 있나 그래요. 소리 있다. 그리고 우리 농아인들은 남자분들은 다 소리가 똑같은 줄 압니다. 여자들은 다 목소리가 똑같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문이 다 다르고 머리카락 전부 다르고
유전인자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목소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 사람은 이런 목소리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한 번 들은 사람, 전화 들은 사람, 전화 목소리 듣고는 다 알죠. 그리고 저절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그 목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기억을 했다가 그 누구라는 거, 당신이라는 그 목소리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로 당신 목소리가 들리더라 했더니 내 목소리가 있느냐, 내 목소리는 어떻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남성적인 목소리다 하니까 기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농아인들은 그 소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의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슬리퍼, 신발 질질 끌고 창문 꽝 닫고 문은 꽝 닫고 소리 나고 밥 먹을 때 쩝쩝쩝 소리 많이 나고 그런 거는 그분들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하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농아인 남성과 농아인 여성이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정상 아기, 그러니까 귀가 들리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아기, 물론 이제 성장하면 다 듣고 말할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저도 아기를 낳아보니까 한 100일 지날 때까지 하룻밤에 한 3번 내지 4번을 아기가 깹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 일부러 깨지 않죠. 애기 우는 소리에 깨서 젖 주고 우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기는 또 자고 또 깨서 우는 소리 듣고 우유 주고 기저귀 갈고 하죠. 이때 우리 농아인 부부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밤새도록 애기가 울고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래 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방, 그러니까 새방살이 할 때 큰 방집이 여기고 작은 방집 저쪽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단독주택은 뭐 그렇죠. 그때 많은 농아인 그 신혼부부 농아인들이 아기만 낳으면 주인한테서 쫓겨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아기만 낳으면 이제 집주인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기가 오니까. 이런 경험을 한 농아인 여성 선배가 후배가 결혼할 때는 이제 노하우 하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잘못하면 쫓겨나게 된다. 애 우는 소리 못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기가 깬 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안 쫓겨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옛날에 옷끈 있죠, 옷끈. 그러니까 한복끈. 그러니까 한복 입고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딱 매는 그 끈, 천으로 만드는 그 끈, 그 긴 끈. 예. 그 긴 끈을 애기 손하고 엄마 손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묶어서 잠을 잤답니다. 그 잠을 자면 애기가 깨가지고 가만히 안 있죠. 애기가 깨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팔을. 그 애기가 깨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접촉으로 엄마가 애기가 깬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젖주고 기저귀 갈고, 예, 적절하게 보호를 하니까 애기가 안 울죠. 그러니까 이제 안 쫓겨나고, 예, 그렇다고 그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 듣는 우리들한테는 그 아주 처음 듣는 얘기로 저는 아주 크게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이렇게 깬 소리 몰라서 이사를 해야만 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농아인이 있는데요. 그분 지금은 60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아기 키울 때 그 집 딸이 지금 한 40이 넘었습니다. 예. 그분이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보통 저도 아기를 낳아보니까 한 8, 9개월인가 좀 되면 애가 발 뒤꿈치로 이렇게 밀어서 땅바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 시기에 이 아기가 발 뒤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아기가 위로 올라간 그 위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앉는 책상.
그 책상 보면 보통 밑에 다리 놓는 노토로 이렇게 무슨 선반처럼 그죠? 다리 놓는 이렇게 두는 나무 판이 있죠. 예, 그 공간에 애기 머리가 끼어 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울었답니다. 엄마 아버지는 세상 모르고 그냥 귀가 안 들리니까 그냥 자고 애가 3시간 4시간 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깼답니다. 아이고 저 집에는 농아인 부부가 사는데 아이고 저 집에 저 애기 그 토박이거든요. 그 동네 살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니까 아이고 저 집에는 누구 집에 농아집에 애기인데 아이고 자가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오랫동안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1명 2명 일어나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 애기 머리를 끄집어냈답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요. 예, 그렇게 큰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유치원 아이들이 아 너건마 농하다 너건마 귀가 안 들린다 하고 또 놀리고 그러면서 사춘기 지나고 참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또 농아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해서 장인 되고 싶어서 장인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다 장애를 입지요. 해서 언제 내가 장애를 입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 가족이 내가 내일 교통사고 나면 그냥 들어눕게 되죠. 바로 장애인이 됩니다. 해서 이런 교육들을 잘 시켜서 소외받는 장애인이 없었으면 하는 게 여러분과 우리들의 바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우리 농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얼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고유 본명이 다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전부 다 누구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농아인들은 일일이 손가락 가지고 글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박찬호 한번 적어볼까요? 찬호 어디 갔니? 하면 우리는 그냥 찬호 어디 갔니?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글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구 사람 이름 얘기할 때마다 전부 다 글을 적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 특성을 따서 딱 이렇게 얼굴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는 남자라는 손, 자 오지를 펴면 이게 남자예요. 수어로 자 이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을 펴면 여자입니다. 남자는 전부 다 이 손을 펴서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아는 농아인들, 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강원도 사는 우리 한희라는 농아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분, 이상우, 한영, 강복남, 뭐 이런 식으로, 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 한번 해볼까요? 여자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예경수, 양복선, 뭐 이분,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본명은 모르고 이런 것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있고, 예, 저는 지금 이분 얼굴은 아는데 본명 모릅니다. 그래서 본명을 모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농아인들은 이것만 알거든요. 본명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간혹 비장애인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 농아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농아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대통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 대통령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대통령, 이렇게 이름이 이것으로 표현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 누구겠습니까? 영삼. 자, 이거 영자죠. 영. 자, 이거는 삼이죠. 그러니까 영삼.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자, 손가락 1, 2시 가지고 톡톡 우리 뭐 유리 두드리는 것처럼 자, 이마를 한번 톡 쳐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이니까 박, 수박, 박,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두드려 보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 자, 이거 하고 여자 하면 박근혜 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마에 주름을 상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누굴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농아인들은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간혹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얼굴에 뭐 여드름이 있다, 어디에 산다, 지역을 얘기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저도 수어로 이름이 있습니다. 얼굴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농아인들 만나고 자주 매일 만나고 가다 보니까 우리 농아인이 니도 하나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그러니까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안경 안 썼고요. 저를 탁 보면 자 여러분 저를 보면 어디가 제일 좀 눈에 띕니까? 얼굴에서. 물론 이제 이 코도 눈에 띄고 눈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톡 보고 농아인이 제가 뺨이 불룩하다고요. 뺨이 불룩하다고 뺨 불룩한 여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자라는 손을 펴서. 근데 저는 저 뺨 불룩한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안 한다 싫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또 우리 부산에 이분이 계셨어요. 영도 사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옆에 있는 농아인이 누나는 뭔가 수화가 달라야 된다. 구별하는 게 달라야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목탁입니다. 목탁 불교라는 사인이에요. 자 불교 믿는 여자 이래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또는 강 해서 자 강 기억 이영해 강 누나 강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동 특성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는 거는 아주 그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농아인들은 초면인 사람을 대할 때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막 낯을 가리고 쑥스러워합니다. 같은 농아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수어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단 비장애인을 만났을 때 말로서 의사소통 못하고 저쪽에서는 수어 못하고 나는 말 안 되고 했을 때 초면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좀 고개도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딱 인사를 나누고 나서 두 번째 만나면 아주 오래된 지기처럼 친숙함을 나타냅니다. 그거는 왜냐?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농아인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얼굴 표정, 손짓,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리고 이 수어라는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끼리는 굉장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의 어떤 질서, 선배를 깍듯하게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그 청년들이 잘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농아인 사회에서는 소문이 빠릅니다. 그분들도 소문 빠르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수업 배울 때 농아 사회는 소문이 되게 빠르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우스웠습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내는지 엄마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장애인, 우리 건청인들은 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라디오 듣고 TV 보고 뭐 듣고 귀로 듣고 아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소재거리가 참 많다면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리니까 라디오 소리도 못 듣죠. TV 보면 그냥 아까 제가 입모양만 한 것처럼 그냥 그림만 보고 책을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 소재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을 만나서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본인한테는 오늘 접한 뉴스 중에서는 큰 뉴스인 거예요. 빅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탁 만나면 이야기할 거라고는 아까 방금 들었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 농아인은 오늘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보통 때 늘 듣던 거 말고 오늘 또 새롭게 접한 정보라고는 방금 들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농아 딱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히 그냥 전국적입니다.
이야기 소재거리가 빈약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은 어디 갈 때 두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꼭 갑니다. 한 사람은 잘 가지 않습니다. 무슨 기관을 방문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물론 잘 아는 거, 자기가 아주 친숙한 곳 말고 다른 곳 갈 때는 3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갑니다. 주로 3명이랑 같이 갑니다. 본인하고 나머지 2사람 더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하는데 뭔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또 보충 설명을 듣고 또 한 사람만 가지고 또 모자라니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보충 설명을 들어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하루 종일 수어를 합니다.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2사람 만나면 종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내릴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농아인들도 지하철 타서 종일 지하철 타서 갈 때까지 수어로 손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보면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비장애인인 우리가 친척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누구 살면서 불 끄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어할 때의 자세 또는 유의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어할 때의 자세는요, 수어가 존대어가 없습니다. 모두 반말입니다. 말을 하자면. 예, 그렇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 공손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 우리 말하는 우리들도 얼굴 표정 없이 가라, 그죠? 아니면 표정 없이 찡그리면서 가라 하든지, 표정 없이 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것처럼 얼굴 표정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정은 맞고 손이 틀리면 표정을 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됩니다. 근데 표정은 틀리고 손을 아무리 손 동작을 맞게 하더라도 얼굴 표정이 틀리면 틀리게 왜곡되게 전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사용한다 라고 할 만큼 얼굴 표정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자세는요, 가슴 앞에서, 여기 가슴 앞에서 여기 가슴 앞에서 어깨 넓이 사이, 여기서 수어를 합니다. 자, 무슨 모니터가 있다면 요거를 모니터를 하자면, 예, 여기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 가리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시각화된 언어인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하면 표정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 가리지 않고 손은 여기서 가슴 높이에서 어깨 넓이 사이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 않고, 자, 여기 범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합니다만 어깨 넓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은, 겨드랑은 떼서 수어를 합니다. 겨드랑을 붙여서 수어 이렇게 하면 이게 크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우리 음성 언어에서 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라 했을 때, 예를 들면 가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가라, 여러분 가라 했는데 안 가면 가라 소리 크게 지르죠. 가라를 우리가 크게 한다면, 자, 이게 가라죠. 오라는 이거고, 그냥 온나는, 자, 이거 가라도 그냥 부드럽고 작은 소리 같으면 가라, 오라인데 크게 가라 할 때는 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럴 때 겨드랑을 붙이면 가라 온. 자, 이거를 음성언어로 표현하자면 온나 가라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겨드랑은 떼고 표현합니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손목 움직이는 수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손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팔 전체를 움직입니다. 팔 전체를 움직여서 수어합니다.
손의 위치, 높이, 이동하는 각도, 반경, 접촉하는 부위, 횟수, 신체 어디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 사지를 펴서, 이거 여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거를 턱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지문을 이렇게 갖다 대면 괜찮답니다. 네, 괜찮나요? 괜찮다. 근데 이걸 입술 옆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여기다. 입술 옆에 이게. 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간장이 됩니다. 조선간장, 국간장요. 간장 달여서 식혔다가 간 보는 모양, 모습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은 손이죠. 자, 사지편 이 손 모양 턱에 갖다 댔습니다. 이게 괜찮다 이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보세요. 한 1cm, 한 2cm 정도. 여기 갖다 대면은 간장이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라 이렇게 그죠. 온나 이렇게 여러 번 할 때는 여러 번 해야죠. 근데 한 번만 가라 해도 되는데 가라 하면 농아인 입장에서 가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죠. 해서 적당한 횟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호할 때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손 모양 본다고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운전 처음 할 때 그냥 옆에 볼 시간이 없죠. 그냥 볼 수도 없죠. 그냥 앞만 쳐다보고 운전하고. 자전거 배울 때도 그렇죠. 자전거 배울 때도 앞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저기 멀리 보고 가면 멀리 봐도 이 밑에 다 보이죠. 이것처럼 처음 수호할 때 손에다가 집중하게 돼요. 손 모양 이건지 이걸 봐야 하니까 처음에는 손 모양만 쳐다보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눈을 보면 얼굴을 보는 거죠. 눈을 보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표정을 보면서 보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 손 동작 보여지게 됩니다. 초점을 점점 눈에 맞춰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어처럼 손 대화가 없어서 몸의 자세와 표정을 공손하게 해야 하고요. 이중부승문은 바로 뜻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아인과 수어에 관한 이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